안녕하세요. 단도박이 선생님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요, 중독자와 적당한 거리입니다. 어떤 거리가 중독자와 적당한 거리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. 요 앞에 영상에서 제가, 적당한 거리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런데 대한민국 정서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자녀와 부모가 거리를 띠라는 얘기가 잘 받아들여지시나요? 뭐 물론 이제 저희 회복으로 가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도 저한테 그 얘기를 들어서 너무나 익숙하시겠지만, 이 일반적인 유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부모와 자녀는요, 가까울수록 좋죠. 그쵸? 그런 의미로 많이들 살아오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서운해 하시고. 자, 도박 중독 회복에서는요, 개인 대 개인은요, 적당한 거리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요걸 조금 고급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건강한 경계선,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저는 앞으로는 그 적당한 거리라고 얘기를 할게요. 제가 많이 설명하는 비유 중에, 우리 중독자가 매우 심각해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면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막 하는, 돈 갚아주세요, 막 집에 있는 물건 훔쳐가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. 이때의 상태를 제가 뭐에 비교하냐면, 물에 빠져서 수영 못하는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그 아주 절실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면서 발버둥 칠 때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. 그때 그분의 심정은 어떨까요? 비이성적인 상태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상태겠죠. 살고 싶은 마음에. 그럴 때 가족이 그 모습을 보고 뛰어들어가죠. 수영을 할 때. 그러면 이 사람이 순순히 자기 몸을 맡기면 좋을 텐데, 그런데 그 당시의 심정은요, 비이성적인 상태니까 공포와 두려움,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, 발이 땅에 닿지 않으니까요, 굉장히 허부적대다가 결국은 물귀신이라고 하죠. 그 구하러 들어온 사람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같이 물속으로 꼬르륵 들어가서, 가끔씩 여름철이면, 요즘은 조금 그런 내용이 줄었는데, 계곡이나 바닷가에서 뭐 아들을 구하러 들어간 아버지 및 뭐 형제들, 일가족 몇 명이 물살에 떠내려가서 죽었음, 뭐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결국은 그 물에 빠져서 그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한, 그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뭐 되게 자기중심적이라고 얘기는 하는 비난은 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충분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. 특히나 도박 중독에 빠져서 채권 추심의 압박감, 뭐 불법 사채, 막 이런 뭐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등 이런 거에 빠져 있는 그 우리 자녀들은요, 똑같다는 거예요. 예, 똑같습니다. 정말 너무 두렵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쳐요. 자, 그러면 저희 그 회복으로 가는 길에서 이렇게 배운 교육을 받으실 부모님들이 정말 엄청난 인내력으로 그 물에 빠져서 허부적대는 그 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런데 그 지켜보는 것도 너무 괴로워서 그 아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보고 싶어서 이렇게 물가에서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다가갔을 때 이 친구가 막 살려달라고 허부적대다가, 그때 아버지 뭐 넥타이가 걸린다든지 어머니 스카프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? 확 땡긴단 말이죠. 자, 이겁니다. 이것이 적당한 거리를 재는 거리예요. 이 친구들의 이런 제스처, 이게 이제 그 우리는 대화로 이야기를 하죠. 대화를 하다가 이 친구들과의 대화는 굉장히 어떤 집요함이 있고 조종력이 있어서 빨려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제가 도박 중독자와의 대화법도 영상으로 남긴 적이 있는데요. 다른 예 한번 드릴까요? 다른 예를 드릴게요. 우리가 이제 조현병이나 이런 정신지체와 관련된 그런 병에 걸린 분들이, 이런 경우는 정말 잔인하지만 묻지마 살인 같은 거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가끔씩 뉴스에 나옵니다. 그러니까 진짜 대상자가 없지만 막 길거리에서 칼을 들고 휘둘리고 있는 이 분이 있다고 칠게요.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특정 대상을 노리고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그 병에 의해서 막 휘두르고 있는 그 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, 내가 가족이라서 얘가 날 안 찌르겠지 하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칼에 찔림을 당하는데, 그 찌르는 대상자는 부모인지 일반인인지 잘 구분을 못할 거란 말이죠. 비이성적인 상태니까. 그럼에도 그 칼에 찔리면 아프고 똑같이 피가 나고 똑같이 죽습니다. 그러니까 이 병을 알아야, 이 지금 상태의 대상자에 대한 상태를 가족이 일단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그 거리 확보가 되는 거죠. 그렇다고
뭐 방치하거나 멀리 또 도망가라는 뜻은 아닌데요. 만약에 가까이 붙을까요? 멀리 도망갈까요? 그러면 전 멀리 도망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그 문제는요, 부모님의 몫이 아닌 거예요.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. 어쨌든 그곳에 출동한 경찰이나 어떤 뭐 물에 빠진 사람에서는 안전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지, 거기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애끓는 심정을 갖고 거기에 무대뽀로 그렇게 들어가시면 적당한 거리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. 그 시간이 뭐 5분이냐 10분이냐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는 5년 10년보다도 길게 느껴질 겁니다. 적당한 거리, 나를 보호하고 내가 객관적인 어떤 방어 태세를 취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우리 중독자와 가족의 적당한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. 내가 아직 이 방어 기술이 돼 있지 않다면, 대화법이 돼 있지 않다면 최대한 간단하고 업무적인 이야기로 정보 제공 정도 하는 이야기로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그리고 더 이상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성품상 안 될 것 같으면 독립시키는 거예요. 독립. 그렇죠? 내쫓는 게 아니라 독립입니다. 독립. 뭐 그걸 이해 못 하시면 안 돼요. 분리가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? 자, 분명히 독립과 내쫓는 건 다른 의미입니다. 그렇죠? 자, 오늘은 왜 중독자와 우리는 거리를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이 적당한 거리에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비난, 폭력, 그 다음에 조롱,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지는 분명히 파악하셔야 돼요. 적당한 거리가 건강한 거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오해하셔서 냉정하고 뭐 찬바람 쌩쌩 불고 그 다음에 막 공격적인 상처에 어떤 복수가 들어가서 그런 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. 이 친구들을 냉정하게 공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. 오늘은 중독자와 적당한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. 설명이 확 와닿지 않으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, 일단 그 거리는요, 내 아들과 나의 거리는 상담을 통해서, 그리고 단도박 모임에 나와서 가족들도 어떤 거리를 어떻게 확보하는지를 보시면 나와 그 아들의 거리가 분명히 정해질 것 같습니다. 네,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